508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키워드, 경제, 책 정보. 제목,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저자, 장하준. 출판일, 2023년 03월 30일 출간.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경제를 알자. 책 소개. 팍팍한 살림살이와 불안한 경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세계적 석학 장하준, 더 공정하고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제시하다. 자유시장의 자유에 맡겨두면 경제가 저절로 발전할까? 사람들이 가난한 건 게으르기 때문일까? 기회의 평등만 보장하면 공정한 세상이 만들어질까? 복지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혜택을 베푸는 제도일까? 기업은 과연 주주들의 것일까? 정부의 개입은 정말로 경제 발전에 불필요할까? 자유무역은 정말로 자유로운 무역일까? 뛰어난 기업가 개인의 역량이 기업과 산업 발전을 좌우할까? 자동화가 우리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갈까? 이제 제조업은 끝났고 서비스업이 대세라는 주장은 옳을까? 세계적인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장하준의 경제학 강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 교수가 다양한 음식으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18가지 재료와 음식으로 가난과 부, 성장과 몰락, 자유와 보호, 공정과 불평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민영화와 국영화, 규제 철폐와 제한, 금융 자유화와 금융 감독, 복지 확대와 복지 축소 등 우리에게 밀접한 경제 현안들을 흥미로우면서도 영양가 만점인 지식과 통찰로 풀어낸다. 경제와 관련한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 오해를 깨뜨리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 책은 팍팍한 살림살이와 불안한 경제 앞에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을 뚫고 성장해 나갈 힘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머리말, 마늘. 1980년대 이후 경제학 분야는 1990년대 이전의 영국 음식 문화처럼 되어버렸다. 한 가지 학문적 전통, 다시 말해 신고전 학파 경제학이 메뉴의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학파와 마찬가지로 신고전 학파 또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심각한 단점도 있다. 신고전 학파가 경제학계 전체를 장악하게 된 경위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복잡해서 이 책에서 살펴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원인이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 잡았고 일본과 브라질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정도가 덜하지만 이탈리아와 튀르키예가 소수의 예외에 속한다. 그 영향력이 너무 강해져서 이제는 경제학과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동의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경이 되었다. 이런 식의 지적 단일 경장 머니크로핑은 이 분야의 지적 유전자 풀을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모두는 경제학 이론이 세금, 복지 지출, 이자율 금리, 노동시장 규제 등의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이런 정책은 우리 일자리와 노동 환경, 임금,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환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 이론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생산성 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가능케 하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쳐 그 경제 체제의 장기적 집단적 발전 가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게 다가 아니다. 경제학은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경제적 변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해 우리 자신에 대한 규정 자체를 변화시킨다. 나는 우리 모두가 경제학의 원리를 몇 가지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더 중요한 차원, 즉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경제학은 보통 시민의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눈이 돌아가게 어려운 전문 용어와 기술적인 논쟁, 복잡한 수학 공식과 통계가 난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경제학 이론이 난데없이 나타나 우리가 몸담은 세상 전체를 뒤집어 엎고 주물럭거리는 것을 절망 어린 침묵 속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한 장 도토리. 내가 도토리묵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이 음식을 최고급 요리라고 우길 수는 없다. 도토리묵은 아침 일찍 길을 나서 등산을 한 다음 길가 노점에서 요기를 하거나 저렴한 동네 술집에서 친구를 만나 한잔할 때 곁들이는 음식이다. 사실 도토리를 재료로 해서 만든 최고급 요리를 떠올리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하지만 도토리를 이베리코 돼지들에게 먹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파타 네그라 파른 네그라 검은 발굽 돼지라고도 부르는 이 이베리코 돼지의 다리살로 만드는 햄이 바로 하몬 이베리코 잼 에비코다. 최고급 하몬 이베리코는 파타 네그라 돼지를 도축 전 일정 기간 동안 떡갈나무 숲에 방목해서 도토리만 먹도록 한 다음 만들기 때문에 하몬 이베리코 데 베오타 잼 에비코 데 벨레드라고 부른다. 베오타는 스페인어로 도토리라는 뜻이다.
도토리 덕분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고소하고 깊은 맛을 내는 햄이 탄생한 것이다. 자, 이쯤 되면 이슬람 문화가 본질적으로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고정관념은 없어졌을 것이다. 배움을 강조하고 과학적 사고의 전통이 있으며 사회적 위계 질서가 강하지 않고 상업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법치와 관용의 전통이 강한 이슬람 문화는 경제 발달에 유리한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두바이는 모두 이슬람 문화가 경제 발전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우리는 무지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낯선 문화에 부정적인 문화적 고정관념을 적용할 때가 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문화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골라내서 그 문화권의 나라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문화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놓치는 오류로 이어진다. 적절한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을 사용하면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든 발전을 꾀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정확한 시간 개념과 산업사회의 규율을 갖춘 현대적 산업 노동력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이었다. 두 나라는 그러한 노동력을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만들어냈다. 시간과 규율을 잘 지키는 습관을 학교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경제 발전을 통해 국가를 재건하는 애국 전쟁을 위해서는 근면한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념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긴 근로 시간과 힘든 노동 조건을 허용하는 노동법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유교 문화권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은 공자가 학식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후 토지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교육이 계층 상승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두장 오크라. 수프와 스튜 중간 정도 되는 미국 남부 음식인 건보에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재료가 바로 오크라다. 미국에서는 흔히 오크라 자체를 건보 또는 곰보간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미국 남부 요리 전문 요리책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일한 오크라가 재료로 들어가는 요리인 서코테시 스카우타시 만들기를 시도했다. 완성된 서코테시를 맛본 나는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심쿵을 경험했다. 내 요리 솜씨가 뛰어나서 심쿵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감동의 원인은 오크라 덕분에 생긴 뭐랄까 부드럽고 끈끈한 식감이었다. 처음 오크라를 먹었을 때 나를 멈칫하게 했던 그 점착성이 서코테시의 맛을 부드럽고 편안하고 심장을 녹일 듯 맛있게 만드는 마법을 부린 것이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과 그들의 후손이 아니었으면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공장과 은행을 운영하고 노동자를 먹여 살릴 금, 은, 목화, 설탕, 쪽빛 염료, 고무 등의 온갖 자원을 값싸게 얻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그들이 없었다면 미국은 현재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은 무보수 노동만을 제공한 데서 그치지 않았다. 노예는 매우 중요한 자본 동원 수단이었다. 고백하자면 이는 나도 최근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뉴욕타임스의 기고할 글을 위해 노예 제도가 남긴 유산을 조사한 미국의 사회학자 매슈 데스먼드 마튜 다스맨은 이렇게 썼다. 노예가 된 인간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시작되기 몇백 년 전부터 대출의 담보로 사용되었다. 땅값이 별로 나가지 않던 미국 독립 전 대부분의 대출은 인간이라는 자본을 담보로 이루어졌다. 데스먼드는 거기에 더해 노예 한 명 한 명을 담보로 한 대출들을 한데 묶어 만든 채권 거래도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매우 좁은 개념의 자유다. 첫째,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경제 영역 내의 자유로 기업이 가장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자유, 노동자가 직업을 고를 수 있는 자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자유 등에 한정되어 있다. 정치적 자유나 사회적 자유 등의 다른 자유가 경제적 자유와 충돌을 일으키면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우선순위에 둔다. 거기에 더해 프리드먼이나 헤리티지 재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는 좁디 좁은 경제적 자유의 개념 중에서도 자산 소유자 지주와 자본가가 가장 큰 이윤을 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다. 자산가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자유. 예를 들어 파업, 실직한 노동자들이 새 직장을 구할 때 강력한 복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자유 등는 잘해야 그냥 무시되고 많은 경우에 반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면치 못한다. 세장 코코넛. 코코넛에 대한 내 견해가 완전히 뒤집힌 것은 1990년대 말 멕시코 칸쿤에서 내 생애 최초로 열대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피냐 콜라다 파이 컬러를 처음 맛보면서였다. 파인애플 주스는 항상 좋아했지만 그 파인애플 주스가 코코넛 밀크와 럼을 만나서 탄생한 음료는 마법처럼 황홀했다.
아마 그 휴가의 절반은 피냐콜라다를 홀짝거리며 또 다른 절반은 당시 아장거리던 딸아이를 쫓아 해변과 풀 주변을 돌며 지낸 것 같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흔히들 추정하곤 한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가난한 나라 중 많은 수가 열대 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근로 윤리가 부족한 이유가 열대 지방에는 천혜의 자원이 풍부해서 쉽게 먹고 살 수 있어서일 것이라 상상하거나 추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상의 세계에 등장하는 열대 지방에서는 음식 바나나, 코코넛, 망고 등 이 사방에서 자라고 춥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집을 지을 필요도 옷을 껴입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결과 덜 부지런하게 되었다는 논리다. 이런 이야기, 이 주장이 너무나 모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적인 자리에서만 거론되곤 한다에는 코코넛이 주로 등장한다. 열대 지방 사람들은 근로 윤리가 약하다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열대 지방에서는 원주민이 농작물을 적극적으로 키우거나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야자나무 아래에 누워 코코넛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한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 이처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면 그들의 빈곤이 근면성 부족 때문일 수가 없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이들이 부자 나라 국민보다 인생에 훨씬 더 긴 기간, 훨씬 더 오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만큼 많이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높지 않아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것은 교육 수준, 건강 등 노동자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과 크게 상관이 없다. 노동력의 질은 전문직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생산성의 차이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종에서 가난한 나라 노동자와 부자 나라 노동자의 개인적인 생산성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내장 멸치.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발효 멸치 소스에 가장 열렬한 팬에게 주는 상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멸치 소스를 마시는 사람들 아닌가? 왜 멸치 소스를 마시다니?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칵테일인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비록 헨리 8세의 딸이고 엘리자베스 1세의 이복 언니인 영국 여왕 메리의 이름을 붙인 칵테일이지만 에는 발효 멸치 소스가 들어있다. 다만 우스터 소스 워스터 소스에 숨어있을 뿐이다. 영국인도 구운 치즈 토스트 치즈 토스티 치즈 토스티 15장 향신료 참조에 우스터 소스를 양껏 뿌려 먹는 걸 좋아하니 변장한 발효 멸치 소스의 팬이라고 할 수 있겠다. 멸치는 풍부한 맛뿐 아니라 한때의 풍부한 부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생선이기도 했다. 이 작은 생선은 19세기 중반 페루가 누린 경제적 번영의 원인이었다. 페루가 멸치를 수출해서 돈을 번 건 아니었다. 당시 페루는 바다새의 구아노 마른 새똥을 수출해서 국가적 번영을 누렸다. 구아노는 질산염과 인이 풍부하고 냄새가 그다지 역겹지 않아서 인기 높은 비료였을 뿐 아니라 화약의 핵심 재료인 질산칼륨이 들어있어서 화약 제조에도 사용되었다. 페루의 구아노는 태평양 연안의 섬들에 모여 사는 새들인 가마우지와 부비부비 얼가니새의 배설물이다. 이 새들의 주된 양식은 생선, 특히 칠레 남쪽에서부터 페루 북쪽을 잇는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의 영양소 풍부한 훔볼트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 멸치들이다. 다시 말해 1차 상품의 주요 생산국이라는 위치는 쉽게 빼앗길 수 있다. 1차 상품이란 것 자체가 생산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화학산업이 페루, 칠레, 과테말라, 인도 등 1차 상품에 주로 의존하던 나라들에 끼친 타격은 베트남이 브라질, 콜롬비아를 비롯한 커피 생산국들에 끼친 타격과 비교할 수 없다. 천연자원을 대체할 인공물질 제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제체제는 기존 시장 예를 들어 구아노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 이 경우 화학 비료 시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다름없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아노 퇴적층이나 연지 딱정벌레 또는 인디고 식물이 없었던 독일인은 화학적 대체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런 결여를 극복했다. 5장 새우. 하지만 곤충을 먹는데 혐오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프론이나 슈림프 또는 바닷가재나 민물가재 등 그들의 친척까지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만 먹는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묘한 일이다. 곤충을 피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특정 음식을 기피하는 심리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갑각류와 곤충은 둘 다 촉수와 외골격, 분절된 몸체, 그리고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절지동물이다. 독자들이나 나 같은 비전문가는 이들을 벌레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갑각류는 먹고 곤충은 못 먹겠다는 걸까? 곤충의 이름을 바꾸면 더 많은 사람이 먹게 될까? 귀뚜라미는 덤불새우, 메뚜기는 들가재로 부르면 어떨까? 한 나라의 생산 능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적어도 20여 년이 걸린다.
이 말은 자유무역 환경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없다는 뜻이다.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신생산업 부문의 비효율적인 초보 기업들이 우월하고 규모가 큰 외국 경쟁 업체들의 순식간에 전멸당하고 말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에서 미성숙한 제조업체들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유치산업론은 Industry Argument이라 부른다. 경제 발달과 아동의 성장 발달을 비슷하게 보는 관점에서 나온 용어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른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호한다. 유치산업론에서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의 정부가 자국의 신생산업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길러 우월한 외국 기업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양성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의 본고장이라는 현재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경제 발전 초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보호주의 국가였다. 6장 국수. 오르조 리조니는 작은 나탈 모양인데 글자 그대로 볼이나 쌀을 의미한다. 뜨겁고 맑은 수프에 넣어서 먹는 경우가 많다. 그 음식이 내 앞에 놓인 순간 나는 밥을 국에 말아서 준 것인 줄 알았다. 한국에서도 흔히 뜨거운 국, 맑은 국이든 아니든 에 밥을 말아 함께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방금 먹은 음식이 국수 파스타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의 유일한 탄수화물어는 밀 한 가지뿐이다. 한 장 도토리 참조. 그러나 모양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2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파스타가 만들어진다. 물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줄 모양이나 납작한 끝 모양의 파스타도 있지만 튜브, 고리, 나선 나사, 나비, 사람 귀, 조개, 나탈, 공, 속을 채운 만두, 판 등을 망라한 온갖 모양의 파스타가 있다. 나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지만 마차 바퀴, 올리브 잎, 팽이, 심지어 라디에이터 모양까지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성공 스토리가 영웅적인 기업가 세계에 몇 안 되는 예외 사례 아닌가 하고 되묻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장하준.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임용되어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2022년부터 런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군나르 미르달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바실리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